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어려서는 꿈도 꾸고 젊어서는 도전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목표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행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평안을 깨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때 회사 생활도 했어요. 쉘에서 석유개발 연구원도 해보고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소장도 해봤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퇴근하면서 문제를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가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교수 생활에는 그렇지 못해요. 교수라는 것이 방학이 있어서 한가할 것 같지만 문제가 일단 머리에 들어오면 이걸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누워서는 잠자리에 들어서는 천장을 칠판 삼아서 수식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나서 눈을 떠보면 천장에 그 수식이 보여요. 이렇게 집착하고 조급해하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또 40대 초반에 심장이 붓고 찢어지는 그런 병에도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한 2년 동안 쉬면서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다시 또 그 집착, 그 조급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계속 이걸 한다면 심장이 어쩌면 다시 재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궁리하고 이제 발견한 것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했던 일, 그걸 한 줄로 써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일 할 일, 방향, 이거를 두 번째 주의를 씁니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잘 집착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화끈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 뒤에 집착과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죠.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집착과 조급함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스트레스죠. 저처럼 기록하는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노자도 조급함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급하다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 조급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그러니까 전장이죠. 23장에서도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늘이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넘기지 못하거나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나 소나기는 조급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 24장에서도 내용적으로 볼 때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볼까요? 기자, 분립,
과자 불행.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설지 못하고 발을 크게 벌리는 자는 오래 걷지 못한다. 조급하게 하면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현자 불명, 자시자 불창, 자볼자 무공, 자긍자 부장. 스스로 드러낸 자는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두드러지 못하고 스스로 얻으려 하는 자는 공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내세우는 자는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스스로 나서고 조급해하는 자는 큰 공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기제도야 왈 여식최행 불혹 오지. 그 도가 있는 곳에서 말하면, 다시 말해서 도의 입장에서 보면 여식최행, 남은 음식과 군더더기 행위다. 마물은 그것을 싫어한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얻으려 하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 이것은 남은 밥 또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만물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 유도자 불처. 그러므로 도를 가진 사람은, 도를 터득한 사람은 처하지 않는다, 자리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24장은 조급해하지 말고 겸손하라, 스스로 나서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요 두 행은 22장에 있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자연자 불명은 거기에서 성인이 하나를 품어서 천하의 기준으로 삼는다 말을 할 때 부자현자, 부자현고 명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빛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을 이제 스스로 드러내면 빛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문구가 다시 표현한 거예요. 현대 사회는 이제 과학의 시대이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급함이 좀 드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이제 기술인데요. 그 기술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개발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히 코딩 경험을 필요로 하죠. 코딩은 일련의 방정식이나 연산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해서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당한 수준의 논리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해보고 잘못되면 고쳐나가겠다. 이런 수준의 일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급해서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딩의 근간은 현실에서 요구되는 연산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결국 아브젝트라 하죠. 그건 컴퓨터 안에 사용되는 어떤 어레이라든가 또 변수, 또 데이터, 또 함수 모두 다 아브젝트예요. 이런 아브젝트에 대한 현실적 의미를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연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능을 가르치려 하면 그 기능들에 현혹되고 또 그 결과 논리적 사고 발달을 저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보느라 산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쉬운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C++니 자바니 이런 건 너무 복잡해요, 사실. 근데 한국의 많은 코딩 이런 학원에서 이게 어려운 것을 심지어 고등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런 언어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언어의 문법적 그러한 것을 따라가더라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정작 논리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코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쉬운 언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이상은 파이썬 정도의 용법과 기능을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과 또 이과가 아닌 그런 대중은 더 쉬운 언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매틀랩 정도? 이제 정도가 아주 좋은 언어가 될 것입니다. 코딩의 본질은 현실 세계와 컴퓨터 연산 세계를 연결하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컴퓨터 연산으로 넣는 작업이에요. 그러기 위한 논리적 사고가 더 메인이지 언어 자체가 랭귀지가 아닌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은 나중에 차차 필요에 따라서 배워가면 될 일입니다. 구구절절 먼저 열을 가르치고 배워도 현실에 적용되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죠. 조급하게 언어부터 다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워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코딩은 하나하나 현실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딩은 작은 걸음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도 찾고 또 행복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조 하나로 마무리할까요? 3. 일상은 반복되나 똑같은 건 없다네. 차이 찾아 싸우면 탑이 되고 산이 될 터. 사람은 찾으리 않고 쳇바퀴는 돌고 돈다. 감사합니다.